쌤튜브.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. 이제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.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.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.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. 제가 개를 키우거든요. 예전에도 키웠었고. 주로 작은 개를 키워요, 제가. 근데 이 개가 너무 웃긴 게 큰 개가 딱 오면 큰 개보다 더 짖어. 작은 개가. 빵 난리가 나요. 난 처음엔 얘가 작으니까 쟤를 기선을 제압하려고 엄청 큰 소리로 짖는 모양이다. 큰 개는 별로 안 짖는데 얘만 너무 짖어.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 번 데리고 나오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이제 감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개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을 넘어선 개의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. 근데 얘가 무서운 거야. 큰 개가.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.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뒤로, 궁둥이는 뒤로 가면서 막 짖어. 그건 뭐냐면 두렵다는 얘기예요. 얘가 안 두려우면 앞으로 나가면서 짖을 텐데 이 행동과 말을 잘 연결해 보면 그 진심이 보이거든요. 근데 얘가 막 궁둥이는 빼면서 짖어. 소리는 커. 그 말은 몸은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건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자칫 새싸움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. 사람도 화를 내는데 어떨 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요. 내가 싫어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. 나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거가 내가 싫고 거기에 반항을 했던 기억이 있으면 직장 상사, 아버지 뻘 되는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갑자기 그 순간에 뚜껑 확 열리면서 갑자기 화를 낼 때가 있어요. 그거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한테 하듯이 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. 그게 진짜 화인가요? 두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난 화를 똑같은 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너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대응이 엉뚱하게 하게 되고 소통은 어긋나기 시작해요. 그러면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오해가 쌓여 서로. 절대 안 풀려요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그게 매듭이 어긋나지 않게끔 가려면 차분히 잘 읽어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내 감정부터 알아야 되고 내가 남한테 소통할래도 내 감정 알아야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. 원하는 게 뭔데? 원하는 거 엉뚱하게. 남편이 늦어. 그러면 그게 화가 나. 뭐가 화가 나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. 늦는 게 화나는 건지 남편이 늦게 들어와 불안한 그 불안함인 건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아빠가 맨날 늦어갖고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웠던 그거를 본 것 때문에 그 늦는 그런 거 자체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는 건지 그 정확한 지점을 얘기를 알아야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표현이 잘 안 돼. 그냥 늦지 마. 근데 남자가 계속 늦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도 때로는 나의 행동과 한번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타인의 말과 행동은 특히 행동과 말을 잘 견주어 생각을 해야 돼요. 우리의 말은 이 전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7% 역할밖에 안 해요. 컨텐츠는. 그 말의 내용은. 93%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가 언어 영역까지 발달하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전에 바디랭귀지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믿어요. 훨씬 더.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죠. 제가 책에도 썼지만 도둑을 잡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. 그분하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. 제가 지인의 아는 분의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인턴처럼 뽑은 거예요. 우연히 나는 거기 이제 가게 됐어. 그래서 딱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딱 마주쳤는데 보통 엘리베이터는 내 등을 보고 이렇게 한쪽 방향을 보고 서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 그냥 이렇게 선 거예요.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
마주보게 된 거야, 엘리베이터에서. 너무나 가까운 데서 얼굴을 이렇게 바짝 붙이고. 그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한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.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. 그래갖고 항상 눈을 마주치려는 제가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딱 이렇게 마주 쳐다봤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민망하긴 했겠지만 마주치기도 전에 눈을 탁 내리깔면서 고개를 아예 이렇게 탁 돌리고 있는데 정말 그래도 이렇게 약간 계속 그러고 있긴 좀 민망하잖아요.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거나 하늘을 주로 쳐다보거나 보통 그러거든요. 민망하면 이렇게 쳐다보기 힘드니까 주로 천정에 몇 층 갔나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통 봐요. 그런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눈을 딱 내리까면서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. 느낌이 이상하다? 그렇게 생각했어요. 첫인상, 저 사람 뭐지? 하는 호기심이 딱 발동한 거예요, 저한테. 관찰하고 싶어지네?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,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인하고 얘기를 한창 하다가 그 지인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좋다고 내려가는데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내려간대요. 근데 그 친구가 앉는 거예요. 거기에 같이 테이블에. 제가 그 앞에 앉았어요. 호기심 발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앉았고 지인이 이제 옆에 앉았어요.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관찰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예 저를 보지도 않고 근데 그때부터 더 호기심 발동한 거예요. 왜냐면 엘리베이터에선 그럴 수 있지만 밥을 보고 먹는데 어떻게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완전히 싹 돌리고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나한테 뭐 불쾌한 게 있나? 이상하잖아요. 제가 뭐 그렇게 불쾌한 사람인가요?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더 호기심 발동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시계를 꼈는데 롤렉스 금딱지를 딱 낀 거예요. 인턴인데 그건 일단 눈에 띄는 행동이죠.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딱 보니까 롤렉스 금딱지다. 제가 딱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때까지 저를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 금딱지라는 말에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뭐가 이렇게 딱 불이 켜진 거예요. 전구 딱 들어가듯이 딱 불이 켜지면서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이거 좀 비싼 거야.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가 엄청 부자고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의문이 든 거예요. 왜 돈과 관련된 얘기에 불이 들어왔지? 코드가 켜졌지?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지? 첫 번째 사업가. 근데 사업가는 돈이 돼도 시장이 보여야지 이제 눈이 켜질 텐데 롤렉스 금딱지 정도의 이렇게 눈이 팍 켜지진 않을 텐데 그러면 사기꾼? 사기꾼은 상대의 허점을 봤을 때 그때 불이 켜질 텐데 왜 자기 롤렉스 금딱지에 불이 켜지지?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지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분석을 혼자 머릿속으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막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하여튼 돈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눈을 안 마주치고 계속 피하는 그런 것이 이제 뭔가를 가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언어적이진 않지만 행동으로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다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그 지인 방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야, 뭐 오늘 십사원 어때?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내 앞에 앉은 사람 느낌이 좀 그래. 아씨 또 뭔 얘기하는 거야.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원래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 또 시작이네. 왜? 그랬더니 뭔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? 막 그랬고 아니 그냥 그 친구 좀 잘 예의주시하라고 뭔가 느낌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잘 뽑았는지 좀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쟨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고 저딴 소리를 하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는 그렇게 너가 사람을 쳐다볼 때 너무 빤히 쳐다보기 때문에 너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든. 나도 그렇거든. 이러면서 저보고 그때 얘기하지 말라고 딱 끊더라고요.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뭐 그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느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, 더 이상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회사에서 나왔고 한참 후에 그 사람이랑 무슨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걔가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엄청 부잣집 사람이고 뭐 너무 똑똑한 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잘 됐다. 잘 적응하고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.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렸어요. 저도 그 일을. 그러고서 한 몇 달이 한창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, 저한테. 왜?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졌고 난 네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걔 뒷조사를 해봤더니 걔가 말한 학력이랑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 걔가
그 회사에 있었던 비상금 같이 이렇게 좀 그것까지 다 건드렸다는 걸 알게 됐다.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제 곧 잡히기를 기다린다. 근데 결국 잡지는 못했어요. 근데 돈은 그래도 이제 빨리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표랑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막을 수가 있었어요. 시간을 좀 빨리 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엄청난 신뢰로 저에게 신입사원이 올 때마다 뭐 와봐달라는 둥 막 이런 제가 정말 황당하게 가진 않죠. 뭐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.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.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.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.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거에는 방송을 한 저의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생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그 패널들의 습관과 이 행동을 잘 관찰해야 들어가서 사고가 안 나요. 특히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들어가서 뭐가 대본대로 순서대로 안 되면 정신줄을 놔버려요. 왜냐면 강박증이라는 건 그 긴장, 불안함을 패턴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편안함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불안함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멘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패턴을 알고 있어요.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원고를 정리한다든가 책상 정리를 하는 게 유난히 깔끔스럽고 이렇게 종이를 되게 반듯하게 계속 이렇게 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세요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늘 관찰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과 이 말을 이렇게 잘 맞춰보는 습성이 있어서 하는데 어쨌든 타인의 결국은 그 감정에 제대로 읽을 때는 그 행동까지를 다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건 내 감정을 제대로 바닥까지 잘 알았을 때 아까 말한 그 표피가 아니라 그 밑바닥을 이해해야 타인의 감정의 표피가 아니라 그 깊은 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오류가 생겨요. 쌤튜브